전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산업 컨퍼런스인 바이오 USA가 오늘 미국의 샌디에이고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올해도 바이오 산업이 국가마다 주축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이번에 전시회에서 공개될 각 기업별 성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취재 기자와 함께 바이오 USA와 관련한 소식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매년 개최되는 연례 행사지만 사실 매년 또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올해는 또 어떤 이슈가 바이오와 제약업계의 이목을 끌게 될지 궁금한데요. 올해 바이오 USA 트렌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올해 이 바이오 USA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트렌드가 생겨난 배경부터 함께 살펴봐야겠는데요. 올해는 바로 미중 갈등이 업계 이슈를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런 갈등 양상은 바이오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두 나라 간 갈등으로 가장 큰 변수를 맞게 된 분야는 다름 아닌 위탁 개발 생산, CDMO 업계입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의약품의 대량 생산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는 지정학적 문제까지 더해진 겁니다. 실제 앞서 미국 의회는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담은 이른바 생물보안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이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법안 추진까지 하고 나서자 이 법안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중국 기업들은 앞다퉈 올해 바이오 USA의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불참 의사를 밝힌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스위스 론자, 미국 캐털란드 등과 함께 글로벌 CDMO 빅4로 꼽히는 만큼 이런 중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두고도 업계에서 누가 반사 이익을 가져갈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생물보안법 제정으로 인해서 이 대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고 좀 분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요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지금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다른 기업들의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올해는 그러면 대체 이제 몇 개국에서 몇 개 기업들이 참가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올해 바이오 USA는 88개국에서 무려 9천여 개 이상의 업체들이 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이 대회는 오늘부터 현지 시간으로 6일까지 나흘간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 기업들마다 각자 1년간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의약품과 제품을 개발 중인 상황인지 또 현재까지의 개발 성과는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비즈니스와 혁신의 융합이 시작되는 곳을 주제로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행사 주제답게 이 투자 유치는 물론 이 국가의 바이오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이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평소 갖기 힘든 여러 나라의 해외 시장 바이어들과의 미팅으로 이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기회를 또 전문가들이나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이 새로운 바이오 기술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다 모이는 행사이니만큼 우리 국내 기업들이 좀 선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올해 국내에서 참가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기업들이 선보일 기술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대규모 행사답게 바이오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현지를 찾아서 이 기술을 알리기에 나선 상황인데요. 먼저 국내 대표 CDMO 기업들이죠. 삼성 바이오와 SK 바이오사이언스, 롯데 바이오가 각각 출사표를 던지며 이 수주 따내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 밖에 SK 바이오팜, 메디카 코리아, 이노크라스, 플라 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기업들도 단독 부스를 설치해서 이 바이오 모시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올해는 특히 신생 바이오 기업들의 참여도 다수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와 보령, GC셀, 아리바이오 등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바이오사를 제외하고도 올해는 지네딧, 퓨처 메디션, 하이센스 바이오, 뉴로젠 바이오젠 등 좀 더 영한 기업들도 가세해서 이 대회를 빛내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연속으로 이 기업 발표에 나서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는
폐섬유층과 이 폐암 파이프라인의 개발 현황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작년과 이어 올해는 얼마나 진보된 성과를 추가적으로 들고 나올지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 GCCL의 경우는 이 바이어와의 대면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파트너링 부스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이 파트너십 논의에 주목적으로 둔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 파트너링 존 내에 단독 부스를 차린 거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네, 앞서서 길 기자가 얘기한 기업들 말고도 또 하나 주목을 해봐야 될 기업들이 있는데 바로 지자체들이 발굴한 스타트업이나 소기업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지원한 바이오 기업들도 또 행사에 참가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발굴하고 지원한 국내 바이오사들이 올해 현지에서 함께 성과 보고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참석하는 동행 바이오사는 네오캠 바이오, 레디웨일, 에임드 바이오 등 모두 10개사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유망 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울의 바이오 산업 인프라와 인센티브 정책을 소개하면서 직접 서울 세일즈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혁신 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 최대 격전지인 미국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행사 기간 내내 투자 유치는 물론 역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서울 진출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국내 바이오 기업들 부디 좋은 성과를 거둬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길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